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자, 제가 밝게 인사는 했지만 사실 시장 자체는 이런 밝은 분위기가 아니죠. 개인들이 열심히 방어에 나섰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3,200선이 좀 위협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계속해서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전문가님들의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2시간 안에 다 나누어 볼 테니까요.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참여해 주실수록 더욱더 재미있게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목요일 완전체 팀이 모였으니까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목요일 팀 책임져 주시는 이지환 전문가님과 허반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랜만에 우리 허반석 위원님 목요일 팀으로 컴백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전 몰랐어요. 네. 네, 저도 백신을 좀 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어. 혹시 방송을 하다가 방송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해서 이지한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서 고생이라뇨.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분발하도록 그 3시간을 연속 방송하시는 게 네. 또 쉽지 어렵죠. 않으시고 또 혼자서 또 다 그 시간을 채우시는 게 체력적으로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에도 또 모닝 브리프도 다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미 오늘도 방송을, 부탁드린다고요? 이미 녹화를 하고 오셨다고 하셔서 네. 저도 조금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오랜만에 놀랐네. 방송에 나오니까 네. 조금 워밍업이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백신 맞은 거 어땠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위원님? 백신 네, 맞으니까 괜찮습니다. 어떻던가요? 하루 정도는 좀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네, 주식 방송에서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까요? 네. 아니, 왜냐면 이 중에 저희는 다 못 맞았는데 위원님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접종 부작용에 대한 부분일 텐데 네, 사전에 네. 검진을 잘 받으시고 접종을 꼭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 혹시나 돌파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중증으로 발전되는 부분들이 없고 사망률도 굉장히 적다고 하니까요. 저는 왼팔에 맞았는데 근육통 빼고는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 때 조금 더 아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언제 얼마나 텀으로 맞나요, 전문가님? 기존의 4주인데 지금 뭐 5에서 6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접종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완벽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 파워 블로거 같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니 웃긴 게 그 지난주에 그러면 이주원 전문가님과 저 같이 방송했는데 저한테는 왜 고생했다는 말씀 안 해주세요? 저는 당연한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3시간 연속 방송하기가 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이 또 그때 우리 허반석 위원님을 위해서 잘 맞고 와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방송을 또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허반석 위원님이 오랜만에 오니까 좀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오프닝에서 좀 짓궂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를 하셨으니까 또 일주일 쉬고 오셨으니까 워밍업을 좀 한 건데 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목요일 팀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대체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고 흔들린다고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옆에 키워드가 뜨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대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주도주로서 치고 나와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좀 매도 리포트가 외국에서 나오면서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이고요. 데이터와 심리라고 적어주신 분도 있고 디커플링이라고 적어주셨고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원달러 환율 키워드도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워밍업으로요. 좀 시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인상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옵션 만기이기도 했고 어제 좀 미리 매를 맞아서 오늘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깨고 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우리 허만석 위원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을 시작하고 뭐 9시 40분, 50분까지는 그래도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생각보다 시작이 좋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시 기점으로 조금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상승을 좀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을 점심을 지나면서도 괜찮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안도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침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시황을 전달 드릴 때에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확고에 차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저에 깔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1시부터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다 조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거셌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구적 키워드에도 있었지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외인들 수급에 더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국내도 2,000명이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긍정 요인보다는 부정 요인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매도세가 지금처럼 끊임없이 더 추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다. 오늘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장중 저점으로는 3,202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3,208포인트로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7월 말경 저가를 동일하게 3,20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밑꼬리가 지수상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난 7월 30일과 그리고 8월 2일 그때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밑꼬리를 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수의 흐름들을 조금 기대 반 그리고 전망 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대체 공휴일이 또 있어서 네. 내일 금요일이 어떻게 본다면 연휴 전 금요일이기 때문에 요일적 특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연휴 때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연휴하면 또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국내 지방으로의 출타가 더 많은 모습들이 있었고 내일 이제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변수로서 한 가지 참고를 하셔서 금요일이 저가일 거다 확신에 차기보다 화요일에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요일에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금요일 요일적 특성이 있으니까 화요일 개장까지 봐도 너무 늦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떨어지는 칼날 너무 쉽게 잡지 마시고요. 제가 내구적 키워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네. 시장의 흐름, 심리 이런 부분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뭐 돈이다 혹은 수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결국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게 이렇게 또 떨어질 때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부분은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키워드로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주환 전문가님께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 여쭤보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떤 답변 주셨나요?
이제 오늘까지 하락하면 코스피가 6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사실 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보거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다음 그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는 후에 중국 시장의 반등을 본다면 이제 사실 정확하게 보면 사실 이제 어이없는 부분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할 상황이 아닌데 우리 증시 이제 코스피가 오늘로 이제 6일 연속 하락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급락 때도 보면 최고 많이 하락했을 때가 7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가지고 지금은 지수가 분명히 상승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이렇게 많이 하락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폭락을 보면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은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장은 순방향과 역방향에서 역방향은 항상 순방향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역방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6일 연속 하락했으면 아마 그에 상응하는 상승이 반드시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조금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이 이후에 오는 강한 상승을 기대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비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걸 좀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오고 있는지 키워드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키워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그래도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실적도 좋고 또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은데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좀 주요 키를 쥐고 시장을 끌어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근원을 좀 찾아보면 외국계 증권사가 반도체 업황 하락 국면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런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를 크게 좀 하향 조정을 한 것이 시작점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이 국내에는 사실상 없는 매도 리포트라는 것이 외국계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의 심리가 좀 반영돼서 자꾸 이렇게 팔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살펴봤던 이유는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쉴 만큼 쉬어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요. DDR5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으로의 투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진행이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필두로 그간 수조 원 단위의 투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결정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의 결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대감들도 국내 시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매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네.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때도 그랬고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죠. 이 둘 사이의 분쟁 때도 그랬고요. 분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기업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리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덩달아서 환율이 치솟다 보니까 외인들의 셀 코리아가 조금 더 여기에 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에 하이퍼스케일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익 측면들을 보면 여전히 좋은 성장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있다면 여기에 있어서 투자, 서버 증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기존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업황과 그리고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하고 이 패턴 중에 한 곳에서 결국엔 수요 측에서 재고가 아직 조금 여유롭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수요를 받는 입장에서 수요 측면에서 재고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가격 협상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나는 버틸 수 있으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높게 낸다라고 한다면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을 수요 측에서는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당연한 시장 논리인데 그러면 수요 측에서는 재고를 무기로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하면 그럼 공급 측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감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공급 스케줄을 조금 늦추겠다라는 대응을 할 수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해 볼 텐데 반도체 생산 공정을 단 1분이라도 세웠을 때에 나오는 막대한 손실도 있을 뿐더러 이 공급을 어떻게 조절을 했을 때에 가격 담합에 대한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깊었다. 그런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에는 그만큼의 하락은 없었고 마이크론도 이틀 정도의 하락을 보인 이후에 다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적이 피크 아웃인가 피크 아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오고 매도 리포트, 외력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무너졌다라는 부분들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등을 보았을 때에는 매수 기회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실 때 실적이 피크냐, 피크가 아니고 올해, 내년, 후년까지 양의 성장을 하는가 이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세워놓으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내 노란톡 오픈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일은 그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강조해서 드려왔으니까요. 네.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 심리적인 부분이죠. 가장 최저점에서 매도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의 피크 아웃이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까지 양의 성장을 하는지 그 기준을 조금 확인해 보시고 대응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오랜만에 또 오셔가지고 이번 주 내내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이 매도 리포트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내가 반도체 업황이나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혹시나 피크아웃이면 어떡하지? 내가 객관적인 지표를 잘 못 보고 있는 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심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과거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리포트 때문에 흔들렸던 과거를 떠올렸을 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뜯어봐야 되고 네. 국내 이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 이틀 전에 미리 입수해서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레포트 내용을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고 매도 리포트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2차 전지 관련된 레포트를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의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고평가되어 있다. 목표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는 파격적인 레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한 20% 정도 받았고요. 삼성 SI 기준으로 보면 5만 원 초반대에서 4만 원대까지 한 20% 조금 넘는 조정을 받았고 정확히 그 리포트 이후에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연말 연초에 이제 숙소이 좀 겹쳤지만 이번에도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레포트를 역시 똑같이 냈고요. 삼성 전자의 목표 가격을 소폭 내렸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에서 8만 원대 거의 반토막을 해요. 작년에 이제 2차 전지처럼 한 번에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충격이 왔고, 근데 과연 이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합리적으로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 이틀에 걸쳐서 1조 5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했죠. 그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5% 이상 강하게 반등을 줬고 그 반등을 준 이후에 주가는 그야말로 일주일 상간에 20% 넘는 급락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이제 의도적이라고 좀 봐야 되고 이 주가가 레포트 이후에 그냥 떨어졌으면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주가를 들어 올리고 난 이후에 그대로 위쪽에서 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반대쪽 파생 상품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거는 이제 주가 관련되어 있는 옵션들, 주가 관련되어 있는 선물들 이 아마도 들어올리면서 매도 쪽으로 상당한 물량을 매집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물량들을 지고 이번에 다시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내려 꽂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면은 파생 쪽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선물 쪽의 움직임을 본다면 지난주에 13,000, 26,000, 35,000 계약 정도를 들어올린 이후에 지금 바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의 물량을 바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물을 활용해가지고 매도를 밀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발을 했고 분명히 이제 반대쪽에서 시세 차익을 굉장히 크게 얻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있었던 경우의 패턴을 본다면 이건 이제 전형적인 매도 리포트를 활용하는 건데 물론 이거는 어떤 증거가 있거나 그러는 분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인데 제가 그 레포트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냥 포괄적으로 D램 업황이 4분기 안 좋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레포트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D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제품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계신 것처럼 모바일 D램,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바일 D램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서버용 D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서버용 D램.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PC용 서버 D램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모바일 D램이 한 40% 가까이 되고 서버용 D램이 한 30%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PC용 D램이 이전과 다르게 전체 세에서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급락을 일으켰던 가격 조정의 그 빌미는 바로 이제 PC용 D램인데 PC용 D램 가격이 이 레포트에 뭐라 나와 있냐면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하락한다가 아니고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 나오는데 정말 이제 웃기는 얘기라고 저는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좀 기가 찬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PC용 D램은 1분기면 5%, 2분기까지 한 28%, 한 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이상 급등을 하고 4분기에 설사 이 PC용 D램이 전체 시의 15% 정도인데 이게 5% 정도 그 레포트 내용들 조정을 받는다고 한들 과연 펀더멘탈이 반토막이 날 수 있느냐는 부분과 모바일 D램과 서버용 D램 비율이 거의 70% 육박하는 그 부분에 가격 변동이 없는데 15% 정도 꼴랑 차지하는 이 PC용 D램 가격이 겨우 5% 내린다고 해서 과연 목표 가격이 반토막이 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바로 저점이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본다면 그때 2차전지가 8월 달에 고평가 리포트로 반토막이 난 이후에 조정 기간을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졌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조정 기간을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한 달 내외 빠르면 뭐 그보다 더 조정이 짧을 수도 있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정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도 이제 이 저점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이번에 내려오면서 반대쪽 파생 상품에 꽂혀 있던 선물이나 주가 관련된 옵션들이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반대쪽에서 한매를 거치면서 매집을 하면 아마도 이제 바닥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2차전지의 경우를 본다면 아마도 이번이 하락이 깊어졌을 때가 앞으로 향후 한 1년을 놓고 가장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하락세가 나왔을 때 그때가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였다. 그걸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반도체에 이렇게 하락세가 깊어질 때 좀 시간을 두고 정말 살만한 자리면 사도 좋다.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물론 지금 급하게 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나왔던 그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리포트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관련돼서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있고 그 종목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반도체 시장 어떻게 될지 사실 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이야기도 계속 의심
관심이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이 수요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도 이 리포트만 보고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아까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도 데이터와 또 심리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이 키워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를 종목 분석 시간은 아니지만 차트를 조금 시간상 좀 빠르게 그려놨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보면 최저점의 추세선이 오늘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에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최저점에 장기 추세선까지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들을 깨지 않았을 때 대부분 여기서 반등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오지 않을 수 있었던 가격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데요. 매출액도 34%, 21%, 4%, 영업이익도 152%, 38%, 당기순이익 102%, 그리고 37%. 이렇게 22년까지는 최소한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PC용 디램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0에서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간 많이 올랐다가 다시 가격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점에서 5%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역성장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으로는 PBR이 1.35입니다. 1.45, 1.64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하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1.35까지 내려왔는데 SK 하이닉스가 금융위기 때에 자산 가치 이하로 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년도 말쯤에 중국발 메모리 과잉 공급 우려 때문에 PBR이 또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또 한 차례 이러한 현상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표를 보았을 때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여지없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여기서 던져야 하나?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나오는 외국계 창구의 매물대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심리를 서로 잘 의견들을 주고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던지고 싶다, 매도하고 싶다,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던져야 되는가, 아니면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차트상, 숫자상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서버에 대한 확대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도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업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서버가 무한대로 현재 수준에서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서버 증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커지지 않고 부피는 적은데 고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개발이 돼야 되겠죠. DDR5 양산에 따른 수요 증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DDR2, 3, 4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수요는 여전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업계 클리어 룸이 좀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여기에 여유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유일하게 D램 공급 업체 중 클리어룸에 여유가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사실 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서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 낙폭의 심리와 데이터 간에 서로 대화를 잘 나누셔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나는 도무지 안 돼서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최저점에서 매도만 하지 않으시기를 오늘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주된 목표입니다. 네. 최저점에서 안 던지면 그래도 저의 이야기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셔서 워렌 버핏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인내심 없는 사람의 자산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도구가 주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심리 두 가지를 잘 조율하셔서 최저점에서만 매도를 하지 마시길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만석 위원님께서 정말 내가 오늘은 기필코 이 말만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흔들렸지만 SK하이닉스 낙폭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지금 사라, 팔아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수 평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단가가 최저점에서만 매도를 하지 않기를 위원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특히나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렸으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시황 이야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허반석 검색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키워드들이 또 있는데 디커플링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있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만한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를 먼저 볼까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160원대에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 원화 약세가 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까지 좀 빠져나갈까요? 언제까지 공격적으로 좀 빠져나갈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 언제쯤 돌아오실 거라고 보십니까? 옵션 만기일도 끝났는데.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주체적으로 움직이냐 혹은 환율이 객체적으로 움직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파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환율이 있느냐고 본다면 제가 볼 때 환율이 주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환율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면 환율이 이제 주체적으로 인식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이제 채권의 흐름이나 외국인들 매도 물량에 따라서 환율이 이제 객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봐가는 것은 지금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전제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달러 인덱스는 주요 이제 통화국 6개국을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외국인이 지금 현재 언제 파냐?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면 뭐 다시 이제 매수를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어떤 우리 시장에 대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제 자금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2분기까지죠. 6월달까지 2분기까지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선진국 위주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에서 유출된 자금이 많이 있었고 그 유출됐던 자금이 일부가 선진국 쪽으로 많이 유입된 거 맞습니다. 유럽과 미국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었고 이 변화가 이제 7월달부터는 이머징 마켓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로 인해서 유출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지난주부터 7월달 기점,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다시 대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 쪽으로 나갔던 물량들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상하는 상당한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 중국 지수가 규제 관련 리스크 이후에 상당히 급락을 했다가 거의 지금 현재 V자형 반등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자금 유출과 함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이머징 마켓에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분명히 이머징 마켓의 자금 확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현재 2분기와 3분기 상에서 자금의 이동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억해야 될 부분은 결국 외국인들의 자금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증시에 유급된 자금의 65%가 ETF입니다. 그러니까 ETF에 유지됐다는 것은 전체가 바스켓 거래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액티브 자금에 의한 바스켓 거래가 언제 이루어지냐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아쉽지만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 매도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상당히 의도되어 있는 이제 부분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상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상당히 조정을 받을 때 경기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거나 조금 이제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 특정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하락이 네. 시장 전체를 하락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선별적인 대응이고 이 선별적인 대응에서 지금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수급의 주체가 없을 때 선물 옵션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물량들이 움직였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IT가 미국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손정희 회장의 그 ETF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풋옵션과 선물 매도 물량에 의해서 단기간에 IT주들이 급락의 과정을 거쳤고 조정을 받았듯이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에서 났던 손실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에서 메꾸고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도 이제 주가는 정상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번에 이 IT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의 외국인들의 눌림은 오히려 단기간에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외국인들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힘드시겠지만 경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기초 확장 섹터들과 반도체에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나 IT 소재 관련된 종목 쪽으로 네. 지금부터 눈을 좀 가지시면 아마도 이 기회가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뭐 오늘의 이슈는 반도체였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를 두 분께 좀 여쭈어 봤었는데 사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종목들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란통 열어두고 있죠.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게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까요, 위원님들? 요 얘기는 이제 제가 적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앞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지금 뭐 중국 증시가 나쁘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증시는 오히려 이번 규제 관련 리스크로 한 번에 이제 수급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이머징 마켓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미국 지수를 본다면 지금 경기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IT 종목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큰 조정이 아니고 나머지 이제 종목 신고가를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가 지금 현재 증시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코스피 시장에 6일 연속 하락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상당히 이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디커플링은 어떻게 보면 수급의 부재인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조정에서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뼈 아프시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정도의 한번 큰 출렁거림을 겪고 나면 수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형태로 박스권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그날 올라가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와서 그날 내려가는 이런 그 의미 없는 박스권 장세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종식시키려면 뭔가 수급상의 변화가 필요한데 네. 물론 위쪽으로 변화가 오면 가장 아이디어를 했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변화가 들어왔는데 이 변화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외국인 수급 변화를 야기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아픈 매를 IT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고 계시지만 네. 이걸 막고 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상이 이제 온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마음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증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 관련된 주주분들은, 투자자분들은 뼈아픈 일주일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고 시장이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일부 충격은 좀 견뎌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견딜 수 있죠. 좋은 결과만 좀 담보되어 있다면 그리고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견디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인 애프터 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쭈어본 게 위원님들이 이제 뇌구조로 이야기해 주신 것에 다 녹아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애프터 스탁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다음 스텝은 어디를 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 이번 주 내내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도 말씀을 좀 드려왔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익이 증대되면 서버 증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익이 떨어지고 주가 추이가 꺾였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꺾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EPS 모든 실적들이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서버 투자와 증설에 있어서는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DDR, PC용 DRAM, PC용 DDR 아시는 분들은 2, 3, 4, 5가 이제 양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2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슬롯에 더 좋은 성능을 끼울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한정된 공간에 더 나은 양의 좋은 이 반도체들을 꼽으면 한정된 공간 안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 DDR4만 지금까지는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DDR5가 나오고 128단 랜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때에 결국엔 수요 측에서는 공급자들의 그 완성된 기술력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앞서서도 동일한 말씀 드렸죠. 기술적 그리고 이 객관적 데이터들과 심리 싸움에서 두 가지의 이 지표들이 모두 다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조금 어지러우시겠지만 데이터야, 너는 어떤 얘기를 나에게 해주고 싶니? 심리야, 네. 너는 나에게 이 손모가지야, 너는 나에게 어떤 그렇게 물어봐야 이야기를 되나요? 해주고 네. 싶니? 서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시다 보면 네. 금세 내가 최저점에 매도하고 싶었는데 내가 조금 정신줄을 놓고 고민을 하는 사이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핫클립 영상으로도 SK하이닉스, 원익 IPS, SNS텍 세 가지 종목들을 이번 주에 화수 목요일 살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원익 IPS도 정말 시끌벅적할 때보다는 조금 한가할 때 작년 10월 달에 말씀을 드려서 좋은 수익을 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객관적 데이터들이 충분한 기업들은 결코 최저점에서 손절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반도체 업종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도체 보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익 IPS 등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부장 중에서 딱 곱봐서 하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작전 리포트를 보셨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 보니까 가석방 이후에 15, 16일 중에 삼성그룹의 사장단 회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단 회의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지 여부도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사가 높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은 전공정 섹터였습니다. 그냥 장비 섹터가 조금 되겠죠. 결국엔 대규모 투자나 증설 이쪽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볼 때가 좀 되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섹터에 대한 힌트를 더 자세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원 전문가님, 저희 어느 쪽 봐야 되나요? 이런 시장에선. 저는 이제 은행 업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행이요? 좀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지만 글로벌 증시를 보면 그 구조적인 논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 2분기 경기 정점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눌렀다면, 적어도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는 경기 정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실행 시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경기는 이제 점점 확장이 될 것이고 테이퍼링은 앞으로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은 할 겁니다. 이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더 정치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 맞아야 되는 맞아야 되고 그 매매를 맞고 난 뒤에 더 큰 상승이 오는 건 또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경기가 확장되는 데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인상되는 데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은행업종은 또 좋은 게 금리 인상 수혜주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을 좀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 PR 비율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 관련된 규제들이 좀 풀렸죠. 지난 6월 30일부로 풀리면서 은행주도 이제 대부분 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됐고 KB금융도 그 분기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 분기 배당률을 지금 이제 30%까지 올린다고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 조금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제 공고를 했는데 오늘 이제 모은행 같은 경우 5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배당을 비롯해서 배당률이 이제 급격히 올라갈 것이고 아마도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3분기 정도 지나면 은행주는 자사주 매입도 얘기도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은행 업종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었거든요. 이 두 개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분기 배당은 이번 분기에 이제 실행이 됐고 아마 이제 다음 분기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 이슈가 나오면 은행주는 모멘텀이 상당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지금처럼 조금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은행주를 조금 편입하시면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혼란스럽고 좀 어려울 때 마음 편하게 상승하고 분기 배당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이 조금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업종, 은행 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일수록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업종, 은행 업종 적어서 보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자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시장일수록 믿을 구석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까 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요 며칠 흔들리긴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론 SK는 제가 보기엔 반도체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이라든지 새로운 핸드폰이 또 출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모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휴대폰 관련된 언팩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출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폴더블 폰 쪽이죠. 네. 그래서 주유소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BH가 담겨 있고 KH 바텍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모바일 사업부에서 노트 시리즈를 이제 출시를 조금 보류시켜 놨습니다. 폴더블 폰이 흥행을 하고 올해 600만 대, 700만 대, 800만 대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흥행을 성공하면 노트 시리즈는 나오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팩 행사 영상을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S펜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펜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조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노트보다는 폴더블 폰의 대중화 쪽으로 이제 좀 매기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한테도 뭔가 이 노란톡으로 광고성 이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나에게 무료 광고를 폴더블 폰을 체험을 해보고 싶으면 신청을 해다라고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길래 무료로 며칠 동안 어떻게 제가 또 뭐 KH 바텍, BH, 세경 하이테크제 폴더블 폰 시리즈 작전 리포트에서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나에게 써보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요? 아쉽지만 당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런가 보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만 혜택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관계자분이 보고 계신다면 네. 제가 뭐 RF PCB, 메탈 슬레이트, 뭐 OLED,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다 삼성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폴더블 폰에 이제는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요. 얼마만큼 흥행이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흥행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에 폴더블 폰 대결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완성도가 높아졌는지, 접었다 폈다를 했을 때에 흠집이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는 전면 카메라에 또 그 화면을 가리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얼마만큼 흥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사 중에 하나로 보시고 특히 삼성전자도 매력적이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파인테크닉스나 KH 바텍이나 BH나 세경 하이테크나 여러 가지 부품마다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도 관심 가져 보시면 폴더블 폰의 대중화, 흥행과 함께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폰을 사기 전에 주식을 사셔서 핸드폰을 살 수 있는 수익을 내서 폴더블 폰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삼성전자에서는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후기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삼성전자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체험폰 하나를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라는 귀여운 투정과 함께 위원님과 함께 폴더블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뭐 심통이 났다고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는 하는 거니까요. 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란톡은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사실 8월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시크릿 원정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오프라인 강연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언택트 강연회로 화면 너머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아시죠?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여를 원한다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들과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